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다산 정약용의 다시 시작하는 자를 위한 조언. 내 나이 60, 나의 삶은 어리석게도 모두 잘못 생각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지낸 세월이었다. 이제 지난 일을 모두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빈틈없이 나를 닦고 실천하고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다시 살아갈 생각이다. 다산은 이 구절을 18년 동안의 강진 유배 생활을 마친 후에 치열하게 썼다. 그 후 그가 남긴 삶의 가르침은 다음 5가지 조언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언제나 본질을 먼저 파악하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적의 침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해 민심이 흔들리며 시작된다. 모든 것이 그렇다. 언제나 상황 그대로가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본질이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을 만나게 된다. 2. 넓어지고 깊어져야 다른 시선을 만날 수 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한다. 마찬가지로 넓은 내면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은 내면은 사람을 감동시킨다. 바뀌지 않는 상대를 탓하지 말고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깨우쳐라. 다른 지점을 바라보고 싶다면 다른 시선으로 이동해야 한다. 3. 의지가 곧 여유를 창조한다. 여유가 생긴 뒤에 남을 도우려 하면 결코 그런 날은 없을 것이고 여유가 생긴 뒤에 책을 읽으려 하면 결코 그런 기회는 없을 것이다. 언제나 변화의 기회는 그걸 결심한 현재에 있다. 지금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강한 의지가 곧 넉넉한 여유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여유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 4. 조금 더 영원한 가치를 보라. 말은 쉽게 사라지고 글은 오랫동안 남는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생각한 것을 바로 글로 남기지 않으면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언제나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붙잡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게 당신의 시작을 빛나게 할 것이다. 5. 글을 읽지 않으면 세상도 읽히지 않는다. 세상은 왜 날 알아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한탄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독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사람은 글이 모여 탄생한 세상도 당연히 제대로 읽지 못한다.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과 벌레의 부류를 벗어나 저 광대한 우주를 꿈꾸게 만드니 독서야말로 우리들이 끝없이 추구할 본분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소중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죽는 날까지 근심 없이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에 사람과 뼈가 함께 썩어버리고 한 상자의 글도 전할 것이 없다면 그런 인생은 없는 것과 같다. 그런 것을 인생이라 부른다면 그의 인생이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삶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만 실패를 더 자주 준다.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때 다사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먼저 본질을 파악한 후 다른 시선을 가져야 하며 당장 시작할 여유를 창조해야 하고 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독서를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살았던 삶의 기록을 글로 남기라고 말했다. 그의 조언을 가슴에 담고 이제 당신도 당신의 역사를 쓰면 된다. 50에 시작하는 마음 공부,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잠들지 않는 아이에게 빨리 자라고 라는 말 대신에 들려주면 좋은 말. 정말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최대한 잠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잠들면 부모는 해야 할 일이 많죠. 밀린 설거지도 해야 하고 생각만 해도 지겨운 집안일도 해야 하니까요. 잠시도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갖기 힘듭니다. 할 일이 많으니 함께 누워서 거의 소원을 빌죠. 오늘은 제발 바로 잠들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소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비명으로 이어질 뿐이죠. 너 왜 빨리 잠들지 않는 거야? 혼날래? 빨리 눈 감고 자. 분노한다고 아이가 빨리 잠드는 것도 아닌데 급한 마음의 소리만 자꾸 커집니다. 그러나 아이를 가장 빠르게 잠들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 손에 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아이보다 먼저 잠드세요. 아이를 잠들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자야 합니다.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앞서서 말했지만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먼저 잠들고 아이가 자면 중간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실패할 때도 많죠. 게다가 부모가 먼저 잠들면 가끔 새벽 내내 아이가 스마트폰을 하면서 아예 잠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저런 이유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늘 선택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아이와 나를 위한 것인가? 잠들지 않는 아이에게 빨리 좀 자라고 라는 말 대신에 들려주면 좋은 말은 결국 이것입니다. 오늘도 덕분에 많이 행복했어. 고마워. 내일 또 웃는 얼굴로 보자. 네가 우리에게 와줘서 늘 고마워. 오늘도 예쁜 기억만 안고 잠들자. 어떤가요? 내가 들어도 참 기분 좋은 예쁜 말이죠. 힘들죠. 그리고 아프고 많이 지치죠. 아이가 잠들면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맴돌며 분노를 키웁니다. 밤에 자책하고 아침에 또 분노하고 반성과 분노가 반복되는 삶에 또 지치죠. 아이 셋을 키우거나 환경에 따라서 더 어렵고 힘든 부모님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더 좋은 답은 곧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잠드는 시간은 아이가 기억하는 하루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녀 교육은 늘 마지막이 좋아야 하죠. 다시 한번 이 말을 기억하며 매일 잠들기 전 바닥에 누운 아이의 예쁜 얼굴을 바라보면서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덕분에 많이 행복했어. 고마워. 내일 또 웃는 얼굴로 보자. 네가 우리에게 와줘서 늘 고마워. 오늘도 예쁜 기억만 안고 잠들자. 부모가 들려준 사랑의 언어를 들은 아이는 하루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기억하며 가장 예쁜 표정을 지으며 잠들 것입니다. 물론 잠들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달라지진 않죠. 하지만 분명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좋은 말은 우리 삶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까요. 김종원 작가,
66일 인문학 대화법 66일 밥상머리 대화법 인문학 김종원 작가 수명교육, 자녀교육, 부모교육 책 육아, 좋은말, 아이 필사, 낭독, 루틴, 육아, 육아맘, 육아정보, 육아스타그램, 부모의 말 66일 인문학 대화법 66일 밥상머리 대화법 중3 아이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훈 작가님의 매일 아침을 여는 1분의 기적. 마음이 깊고 넓은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좁은 마음은 쉽게 요동치지만 넓은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